진짜 보수의 진짜 나라 걱정, 이것이 보수다. 자, 보수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의 핵심인데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박계 친이계들은 다 이렇게 장관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의원님은 주진우 라이브에 오셨습니다. 자, 개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제가 이제 신원식 의원은 잘 알아요. 네. 국방위원장 하셨고 그때부터 아셨어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민간, 그러니까 전역하고도 제가 아주 여러 번 만나서 네. 사실 저는 그분을 따로 만나서 제가 과외 공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방에 대해서. 네. 도시락 시켜놓고 한 번 하면 4시간씩.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떤 작전, 어떤 전술 체계를 가지고 있고 네.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사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정말 많은 토론과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뭐 합참의 작전본부장 출신이고 합참 차장 출신이고 국방부의 정책 기획관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자, 최고의 전문가인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 정당 출신은 국방부 장관 임명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그렇습니까? 뭐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사실 여당 출신이 하면은 어색한 거죠. 원래는 뭐 삼권 분립이다, 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다 안 맞는 거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국방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뭐 당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유사시에 가장 제대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대응할 전문가다.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책에 우리 국방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좀 혼란이 있었죠.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자, 타기할 전문가가 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 이분 말씀하시는 것 보면요 좀 무서워요. 태극기가 헌법이고 정의다. 촛불은 반역이다 막 얘기. 노무현 악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발언은 좀 강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 하면 북한이 두려움에 떨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내정하셨다. 신원식 의원을 왜 북한에서 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떨어야 됩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문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 장군의 말을 가지고 뭐 북한이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완전 작전통이에요. 작전통이다. 예. 네. 예전에요. 김관진 김관진 전 장관 북한에서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보수 언론에서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또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이게 국방부잖아요. 네. 이건 뭐 어디 뭐 뒷거래하고 뭐 협상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국방부 외교부 장관이 아닙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데 북한하고는 안 싸우고 키보드 앞에서 정치 댓글이나 공작하고 있는데 그런 군인을 누가 두려워하냐? 그런 군인을 정치 군인을 누가 두려워하냐? 이 얘기를 누가 하신 줄 아세요? 아니죠. 근데 잘못된 댓글이나 이 얘기를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싸워야죠. 저는 국방부 장관이면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장관하고 다르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 정치 개입한 혐의로 이게 유죄도 받았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자,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 전문가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제가 정말 보증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방위원장 출신인데 맞습니까? 맞죠. 근데 말은 좀 너무 험하시죠. 네. 자, 친이계. MB의 핵심. 자, 김영우가 보는 유인촌 특보가 다시 이렇게 문체부 장관 다시 합니다.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유인총 장관도 그렇고, 뭐 이동관 이제 또 방통위원장.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지금 소위 보수 쪽에서의 인재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친박 아니면 친이었어요. 예? 그렇다고 지금 이승만 때 사람을 이승만 때 하신 분들을 그렇죠.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2번 하냐 3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들은 3번 4번 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저는 그거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비판을 하려면 그분이 장관할 때 이런 게 잘못됐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해야지 왜 또 MB 때 사람이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어디 뭐 참여연대 분을 그 장관 시킵니까? 그건 그런데요. 아니잖아요. 유인촌 장관 시절에 뭐 문화체육 그쪽 잘 됐다 뭐 좋았다 그런 얘기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습니까? 제 기억에는 네. 그분이 그러니까 MB 서울시장 하실 때 네. 아마 초대 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인가 하면서 매우 가까웠죠. 하면서 굉장히 그 조직 장악 능력이라 그럴까? 업무 파악 이런 게 굉장히 세고 제가 느끼기에는 유인촌 특보의 장점은 경험과 네트워크입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단순히 그냥 주어진 주어진 배우로서의 역할만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거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그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정부 또는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K컬처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는데 그런 그 K컬처, K문화 산업에 맞는 분이에요. 잘 하실 겁니다. 제가 유인촌 장관 시절에 이렇게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자 연예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매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 지적이 아니죠. 아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이 보였냐면 굉장한 자신감이 보였어요. 그럼 좋은 일이죠. 그때 자신감이 보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까지는 좋은데 국회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막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이런 너무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또 사과도 하셨습니다. 바로 사과했어요. 그거 기억 못 하세요? 사과했죠. 그럼요. 네. 그 정도면 됐죠. 사과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못하고도. 네, 이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인촌 장관님이 제 얘기를 참 듣고 계신가 모르겠다. 저도 뵌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참 신원식, 유인촌, 김행이다. 만약에 김영우 장관설 이렇게 나오면요 여도 끄덕이고 야도 끄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보다는 아까 그 김용태 최고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파이터들로 전진 배치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 파이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수가 얕은 파이터다 생각을 하고 네.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죠. 예.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 파이팅이라는 게 소리 질러 가면서 하는 파이팅보다는 결국은 좋은 정책을 가지고 네. 이 마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에 네.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또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겸비가 돼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이제 가짜 뉴스와의 지금 전쟁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게 이제 대선 전부터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좀 그런 그 가짜 뉴스에 편승하는 분위기를 막아달라라는 그 대통령의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 들어요. 여당이 민생 챙기고 국민들 경제 챙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쟁 오늘 대통령도 가짜뉴스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개각하면 다 국민들이 이렇게 전쟁하는 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 오염 처리수라고 요새 하지만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만약에 횡행한다. 그래가지고 수산업이 망하고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민생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민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가짜 뉴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가짜 같아요. 뉴스에 대응하겠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아니면 뭐 단호히 처리하겠다. 여기까지 좋아요. 네네. 그런데 뭐 과실치사다, 일금살인죄다, 반역죄다, 사형 처해야 된다. 이게 말이 너무 거칠어 가지고요. 국민들 이렇게 듣다가 아이고 무서워라. 과실치사?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 그 선거 공작했다. 이거 아, 과실치사다. 사형 처해야 된다. 막 1급 반역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정치인의 발언이니까요. 네. 네. 근데 그 너무 거친 거 아닌갑니까? 제가 볼 때는 대선 공작 자체가 너무 거칠죠. 그게 너무 큰 문제였죠. 근데 어떻게 그런 그 공작 그 가짜 뉴스가 여태까지 뭐라 그럴까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효과를 발휘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발휘했음에서도 된 거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됐는데 예. 저는 놀랐어요. 그 언론에서 어떻게 그런 악마의 편집을 할 수 있을까? 뭐 주어하고 동사 이걸 완전히 다른 주어를 다른 동사에 갖다 끌어 편집을 하고 막 그랬더만요. 커피를 타지도 않은 사람이 커피 탔다 그러고. 커피를 탔다 그 보도를 한 언론사는 다른 데였고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커피를 탔다 이 부분은 아예 삭제가 돼 있었죠. 편집이 돼 있죠. 네. 자, 이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는 단식 중인데 검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두 번 이렇게 조사 받았는데 검찰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다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출구가 뭐냐 이거를 묻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출구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출구를 막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예요. 사실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일들 뭐 당내 개혁뿐만 아니라 민생 챙기기 물론 야당으로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1년 넘도록 내내 이재명 당대표와 또 돈봉투 연루된 의원들의 방탄국회를 계속 지금 방탄국회를 해오면서 민주당이 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그 단식조차도 지금 그렇게 설득력이나 진정성이 읽혀지지가 않잖아요. 물론 뭐 정치인이 굶는다고 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네. 지금 민주당이 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왜? 누구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민주당은 더 좀 출구가 없어요. 단단히 더 뭉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니죠. 심리적인 분당이죠 지금 사실. 심리적인 그럼요. 분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당내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조차 지금은 또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진정한 단합이 아니죠. 이거는 골마 터지는 거죠 나중에. 네. 이게 지금 원래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당이 다른 그 비전을 지금 만들어가야 될 텐데 네. 이재명 대표 당 단식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번이나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무조건 그 회기 중이기 때문에 부결이죠. 왜냐하면 단식 중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히려 장외투쟁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국민항쟁을 해야 될 때다. 국민항쟁을 합시다. 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까요? 다른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혁신위에서 만든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는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된 거죠. 아니, 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어요. 말은 했는데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안 갑니까? 지금 단식이 뭔데요? 검찰 소환에 반대하고 맞서 싸우겠다 그러고 국민항쟁 하겠다 그러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또 단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그냥 내려놓는다고요? 저는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 연찬해 보세요. 그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양모 의원이던데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요. 네. 굶고 있잖아요. 네. 단식이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 잡고 이제 단식 풀어라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을 내미는 쪽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않을까요? 예전 같으면 그랬는데 네. 그 단식의 이제 어떤 목표라 그럴까? 그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신이나 민주주의 가치나 정말 절박해서 하는 어떤 단식이라고 읽혀지지가 않으니까 네. 그냥 방탄국회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대한 뭐 반일 운동이라든지 뭐 검찰 소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방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읽혀지는 단식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선뜻 과거처럼 그래도 상대 당대표 당수가 단식을 하면 그거를 좀 만류해야 되겠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생기지가 않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 쓰러질 때까지 그냥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단식하는 날짜가 길어지면 결국은 이제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서 단식이 조금 마무리될까요? 단식 시작 자체가 조금 어떤 동기라 그럴까 모멘텀이 좀 약했어요. 예. 자, 국방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방 전문가 의원이기도 합니다. 신원식 장관 네. 후보자한테는 매우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자, 북러 정상회담 이거 중요합니다. 좀 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주기지에서 만났어요.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네. 그래서 위성 발사, 인공위성 기술 이런 거 이전하겠다. 이런 비슷한 이런 얘기했습니다. 돕겠다. 그렇죠.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한 기술이 두 예. 가지예요. 네. 하나는 지금 미사일 실험 계속하는데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대기권 내로 다시 재진입할 때 네. 그 탄두가 재진입에 성공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기술이 하나 지금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정찰 위성이에요. 네. 뭐 군사 정찰 위성이죠. 예. 지난 올해 2번 발사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우주 로켓 기술, 인공위성 기술, 그다음에 탄두 재진입 관련된 기술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우주 기지에서 회담을 한단 말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뭐 탄약이라든지 무슨 뭐 무기를 일시적으로 러시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으니까 네.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그런 그 로켓 기술, 미사일 기술을 들여오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많은 그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그 무기 자체는 러시아산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그래도 핵 개발 이렇게 만류할 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만류하는 척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군사 기술 이런 아주 고급 기술은 이렇게 이전하는데 좀 그 눈치를 받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 진영이 딱 나뉘지 않았습니까? 네. 블록 간에 그 한미일이 하나가 됐고 북중러가 지금 이제 또 하나였고 한미일이 너무 이렇게 뭉치면서 빌미를 준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뒤따라간 형국이죠. 뒤따라갔다고요? 북중러는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였고 우리도 그다음에 한미는 항상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근데 보세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뭘까요? 전쟁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있고 네. 북한의 핵 개발입니다. 네. 북한의 핵 개발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준 셈이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수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북중러가 그렇게 한쪽 단단한 동맹 관계로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계속 연합훈련 해왔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앞으로 러시아하고 북한도 지금 연합훈련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미일이 느슨한 그 협력 관계, 안보 관계를 유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기본인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연에 나섰고요. 공개 강연에 나섰고요.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김기현 대표와 만났습니다. 예. 네. 총선 앞두고 이렇게 좀 보폭을 넓히시네요. 근데 제가 그 MB 대통령 뭐 뵙고 이렇습니다만은 무슨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여러 가지 현안 이슈, 정치적인 이슈에 그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굉장히 열렬하게 그 특강 요청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서 말씀하신 건데 정치적인 복폭은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전혀 아닙니다. 강서구청장 네, 선거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3명이 경선 중입니다. 아, 예. 네. 예, 경선 중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네,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선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공정하게 이번에 그나마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는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무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대요. 저는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원칙이 있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국면이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공정하게 후보를 뽑기를 기대하죠. 네. 신원식 장관 후보자 근데 말이 너무 거칠어요. 막 모가지를 딴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막 전직 대통령을. 이제 국무위원 되시고 하면은 뭐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일단 또 국회가 또 중요하니까 네. 그런 그 정치적인 그 어떤 수위 발언의 수위는 조절을 할 거라고 보고 일단은 저는 굉장히 안심입니다. 사실 국방부 장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데 왜 근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런 분 임명했을까요? 제가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네. 의원님처럼 조금 타협하고 대화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거친 말, 막말 이게 퍼레이드 이거는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안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정치 복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화, 타협, 뭐 협상, 배려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하죠. 네. 근데 다만 이 너무 어떤 이 가짜 뉴스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그 잘못된 거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거는 이런 문화는 척결되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알겠어요. 전쟁도 좋고요. 뭐 뿌리 뽑고 척결도 좋은데 민생 좀 챙겨주세요. 또 경제 안 좋잖아요. 네, 뭐 모든 문제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그 민생은 민생대로 잘 챙기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것이 보수다 김영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